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마 리플, XRP에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껴보셨을 아주 고질적이고 뼈아픈 논란인데요. 바로 리플 경영진들이 매달 엄청난 물량의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덤핑을 하고 있다. 자기들 배만 불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월 초만 되면 에스크로 지갑에서 10억 개의 물량이 락업 해제되고 그중 3억에서 4억 개가량이 시장에 풀리거나 기관들에게 넘어가고 나머지는 잠기는 이 패턴. 이 지긋지긋한 사이클을 보면서 이 회사는 코인 팔아서 연명하는 사기꾼 집단이 아니냐라는 극도의 불신과 공포감을 가지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1달러 박스권 1.4달러 부근에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이런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쉽죠. 과거 규제 당국과의 길고 지루했던 법적 불확실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리플은 정말 끝났다, 리또속이다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코인을 집어 던지고 경영진을 욕하고 있을 때 그 장막 뒤에서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월가의 거대한 큰손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개미들의 공포와 완벽하게 정반대로 움직였던 월가 스마트 머니들의 소름 돋는 투자 내막과 그들이 설계한 치밀한 계약서의 진짜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2025년 하반기로 잠시 돌려볼까요?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과 경영진의 물량 매도 논란에 갇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기에 리플 회사는 전세계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투자 유치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단순히 동네 벤처캐피탈 몇 곳이 모인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로고 거대 헤지펀드인 포트리스, 세계적인 초고주파 트레이딩의 제왕 스타델 증권, 실리콘밸리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안드리센 호로위츠, 구글의 투자 부문인 구글 벤처스, 암호화폐 펀드의 명가 판테라 캐피탈, 그리고 영국의 거물 헤지펀드 브레반 하워드까지 그야말로 전세계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총출동해서 리플이라는 단일 기업에 무려 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무투자를 집행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고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거는 이 냉혹한 금융거인들이 매달 코인을 팔아서 연명하는 위태로운 사기꾼 회사에 6,600억 원이라는 피같은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이들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때 걸어둔 특별 조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리플을 단순한 코인 발행사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에 돈을 넣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종의 보험 장치, 즉 족쇄를 채워넣었는데요. 그 계약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액을 주고 너희 회사 지분을 사지만 만약 리플이 3년에서 4년 안에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우리가 산 지분을 연 10%에서 최대 25%의 막대한 이자까지 얹어서 전부 다시 사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보면 평범한 지분 투자 같지만 그 본질을 뜯어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고수익 대출이자 리플 경영진의 멱살을 잡고 기업 공개를 강제하는 아주 영악한 계약입니다. 기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나 단기적인 코인 가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건데요. 그들은 리플이 구축해놓은 독보적인 블록체인 송금망, 스위스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 인수, 기관 재무관리 시스템 G트레저리 인수 등 글로벌 금융을 하나로 묶는 인프라 생태계의 독점적 기업 가치를 산 겁니다. 그리고 IPO를 강제함으로써 리플이라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100% 투명하게 생생하게 공개되도록 압박한 건데요. 만약 리플이 정말 뒤에서 몰래 코인이나 팔아치우는 속빈 강정이었다면 이런 살인적인 이자 조건이 붙은 기관들의 투자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리플은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자본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보기 드문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관들이 5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평가했던 리플 회사의 가치는 무려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26년 3월 리플은 외부 자금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신들의 막대한 보유 현금을 동원해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공개 매입을 진행하는데요. 초기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지분을 회사가 비싸게 되사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리플이 스스로 책정한 기업 가치는 무려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6조 원으로 불과 몇 달 만에 25%나 껑충 뛰었는데요. 회사가 1조 원이라는 생돈을 들여 자기 회사 주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수익성에 대해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굳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이 거대한 과실을 독차지하겠다는
있다는 야망의 포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현실은 리플 회사의 몸값이 53조 원에서 66조 원으로 수직 상승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을 때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XRP 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1.4달러 2,000원대 박스권에 갇혀 지하실을 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토큰을 발행한 회사는 전 세계 금융 1번지의 큰손들과 조 단위의 돈잔치를 벌이는데 그 토큰은 철저하게 소외된 이 기형적인 디커플링 현상. 바로 이 간극 때문에 대중의 분노와 배신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뭐하냐, 내 계좌의 코인은 안 오르는데라는 원망이 쏟아지는 건 100번 이해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코인은 찾아보지도 않고 회사 지분만 미친듯이 사들인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한 가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나 포춘 500대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억, 수천억 원을 해외 지사나 파트너 기업에 송금해야 되는데 오늘 1.4달러 하던 자산이 내일 아침에 1.2달러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극심한 변동성을 가진 XRP 코인을 직접 장부에 쟁여두고 송금 수단으로 쓰고 싶어 할까요? 아니겠죠. 단 1%의 변동성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회계적 리스크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리플 경영진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변동성이 큰 XRP 대신 미국 달러의 가치와 1대1로 완벽하게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즉 RLUSD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건데요. 실제로 마스터카드, 블랙록의 비들펀드 같은 전통 금융의 거인들은 지금 XRP가 아니라 이 RLUSD를 기반으로 리플 원장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대규모 정산에는 1달러의 가치가 보장되는 RLUSD가 쓰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시장에 명확해지는 순간 아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코인을 집어 던지게 될 겁니다. 거봐, 결국 은행들은 XRP 안 쓴다잖아. 자기들이 만든 달러 코인만 쓰네. XRP는 그냥 자금 조달용 쓰레기였어라며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차트에는 일시적인 실망 매물로 인한 거대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소름돋는 구조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중들이 실망감에 코인을 던지고 떠나갈 때 뒤에 남은 리플 원장의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 은행들과 거대 기업들이 스위프트망을 벌이고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리플의 네트워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미친 듯이 전송하며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건의 결제를 쏟아내게 되죠. 중요한 건 이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굴러가는 뼈대가 바로 리플 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리플 원장 위에서 어떤 코인을 주고받든 누군가 신뢰를 구축하든 서로 다른 화폐를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풀에서 교환하든 네트워크에 기록을 남기는 그 모든 행위에는 필수적으로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로 지불된 XRP는 누군가의 지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장에 팔리는 구조가 아닌데요. 시스템상에서 영구적으로 불태워져 사라지는, 즉 완벽하게 소각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기업들이 달러 코인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대한 거래 볼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스템 뒤에서는 XRP가 기계적으로 미친 듯이 타들어가며 시장의 유통량을 갈아 마시게 된다는 거죠. 현재 국제 송금망이 스위프트를 통해 매년 150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그중 고작 10%만 가져온다고 쳐도 15조 달러인데요. 이 막대한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매 초마다 수많은 거래가 기록되고 그때마다 수수료가 쓰인 XRP가 조금씩 소각되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국가의 법정 화폐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교환하기 위한 수많은 유동성 풀 안에는 엄청난 양의 XRP가 쌍으로 묶여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잠겨버리죠. 사람들이 코인 시세창만 멍하니 바라보며 왜 안 오르지라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백엔드에서는 XRP의 실제 유통량이 깎여나가고 희소성이 극한으로 치솟는 거대한 구조적 수축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궤도에 오르게 되면 뒤늦게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텐데요. 기관들은 XRP를 직접 안 산다더니 정작 리플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서 쓰이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XRP 개수가 씨가 마르고 있네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이루어지는 XRP의 가치 평가는 과거처럼 커뮤니티에 근거 없는 희왕회로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줄에 요동치던 맹목적인 펑핑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실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마찰을 줄여주는 유틸리티 자산으로서 네트워크 효과와 극단적인 희소성 원리에 의해 인위적인 조작 없이도 구조적으로 묵직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리플의 수장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속내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도 갈링하우스가 본인
낀 지갑에 XRP를 잔뜩 숨겨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덤핑해서 도망갈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그는 개인 자산만 이미 9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상위 부자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인데요. 자산이 12조 원이 넘는 억만장자가 지금 와서 코인 시세 조금 올려서 몇백억 더 벌어보겠다고 전세계 규제 당국과 기싸움을 하며 이런 무리수를 들까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부동산 차익이나 주식 배당금 수준이 아닌데요. 과거 미국의 석유를 독점했던 록펠러나 금융시장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JP 모건처럼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뼈대를 통째로 장악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기적인 코인 시세 방어에 목을 매는 대신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세계 60여 개국의 금융 당국을 찾아다니며 까다로운 라이선스를 따내고 메타코 같은 거물급 회사를 인수하고 수년간의 지독한 법적 공방과 천문학적인 벌금까지 감수하며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을 정면으로 돌파해온 것이죠. 만약 그가 애초에 이 네트워크와 XRP를 단순한 자금 조달용 쓰레기쯤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수조 원을 써가며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구축하고 있는 이 거대한 합법적 금융 인프라의 심장부에 결국 XRP 생태계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방증인 건데요. 그럼 결론을 맺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풀리는 에스크로 물량을 바라보며 경영진이 우리 돈을 훔쳐간다며 분노하고 계신가요? 1.4달러에 멈춰있는 차트를 보며 남들 다 오르는 불장에 내 코인만 소비됐다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물론 투자자로서 답답하고 지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차트 밖으로 돌려 진짜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팩트를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월가의 스마트 머니들은 대중의 공포를 비웃듯 리플의 기업 가치를 66조 원을 끌어올렸고 나스닥 상장을 향한 거침없는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을 피해 RL USD를 채택했지만 결국 그 막대한 결제 트래픽은 리플 원장의 심장인 XRP를 쉴 새 없이 소각시키며 극단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낼 것인데요. 투자의 성패는 남들이 다 아는 차트의 모양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감정에 휩쓸려 던져버리는 그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끝까지 쥐고 버티는 멘탈에서 결정됩니다. 회사가 덤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금융망을 삼키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 공사 대금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신다면 지금의 이 지루한 행보의 시간도 결국 엄청난 가치 재평가를 위한 필연적인 응축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백엔드에서 조용히 갈려나가고 있는 숫자의 힘을 믿으며 여유 있는 시각을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열심히 키워가며 동시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전 투자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급변하는 시황 분석부터 핵심 차트 지표, 디테일한 종목 브리핑, 그리고 24시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적해주는 AI 비서 프로그램까지 모두 준비해두었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고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흔들림 없는 팩트와 명확한 구조적 분석 꽉 채워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변동성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뚝심 있는 현명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